상식은 재미는 덤, 김밥, 장박의 중국 잡학사전입니다. 정 박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올해 6월 25일은 단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단오를 준비했습니다. 단오요? 네. 예. 단오는 한국과 중국이 함께 지내는 명절입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모두 동일한 날짜에 단오를 지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단오가 한국과 중국 모두 중요한 절기였어요. 네네. 1518년 중종 때는 단오가 설날, 추석과 함께 3대 명절 중에 하나였고 많은 행사들이 비교적 성대하게 치러지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이 단오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죠? 네, 맞습니다. 사실 단오가 현대로 오면서 이 추석이나 설에 비해서 중요도가 덜해지다가 2005년도에 네. 강릉 단오제가 우리나라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13호로 등재가 되었어요. 이 등재되면서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 우리나라 단오가 유네스코로 등재될 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고 분노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뭐 중국 내에서도 공자하고 한자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언비를 퍼뜨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네, 제가 예. 그 말을 중국 사람들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때 제가 중국에 유학 시절이라서 네. 중국인들의 많은 항의를 받았고 또 한국 단어에 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 또 강릉 단오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때문인지 2008년도에 중국 정부가 단오를 주말 대체 근무를 포함하여 3일간 휴무를 주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국 단어하고 우리 단어하고 많이 헷갈리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국과 중국 단어의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습니다. 네, 정 박사님, 그 단어의 뜻이 어떤 것인가요? 네. 한자의 단은 첫 번째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네, 그리고 오는 숫자 5, 다섯을 의미하죠. 네. 그래서 한자로 단오는 초다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력 5월 5일이군요. 네, 맞습니다. 초다세. 단어의 기원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구런설이죠. 네네. 그래서 그 구런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구런은 전국시대 말기 초나라의 충신입니다. 나라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던 구런이 그만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네네. 그때 강대국이던 진나라가 초나라를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초나라 왕은 도망을 가버리고 네. 초나라가 결국 진나라한테 점령을 당합니다. 그렇군요. 이에 구런이 비분관계하여 명락항이라는 곳에 몸을 던져서 자결하고 합니다. 대단한 충정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급히 구런을 구하려고 막 빨리 노를 저어서 왔는데 그만 구하지 못했어요. 안타깝네요. 네, 진짜.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용성 경기의 유래입니다. 그렇군요. 구런을 구할 수 없자 사람들이 물고기들이 구런의 시신을 훼손하지 말아달라는 뜻에서 이 죽동에다가 이 찹쌀을 넣어가지고 강물에다가 던졌어요. 예. 이것이 오늘날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쫑즈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쫑즈의 유래군요. 네. 사실 쫑즈는 제가 유학할 때 밥 대신에 종종 사 먹곤 했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근데 지역마다 조금씩 이 쫑즈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역마다 또는 집집마다 만드는 방법이 다른데요. 네. 원래 이게 단오절에 먹는 음식이지만 지금은 마트에서 항상 팔고 있죠? 그렇죠. 네. 제가 애용했었죠. 네네, 맞습니다. 보통 찹쌀에 돼지고기, 대추, 땅콩 등의 소를 넣어서 갈리피나 대나무 잎에 쪄서 만드는 단오절 전통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떡이나 약밥이랑 식감이 좀 비슷해요. 예, 맞습니다. 예, 대나무 잎으로 싸서 대향이 싹 스며드는 이런 풍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혹시 직접 쫑주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그때 마침 중국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네. 친구 엄마한테 쫑즈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참 아쉬운데 마트에서 사 먹으면 되니까요. 그래도 그 만들어 보셨다니까 지금도 기억나세요?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 혹시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쫑즈 재료는 우선 대나무잎, 찹쌀, 그다음에 삼겹살, 팥, 대추, 땅콩, 달걀 노른자, 설탕, 끈이 있으면 됩니다. 끈이요? 네. 무슨 끈? 뭐 동아줄을 갖고 와야 되나요? 아무 끈이나 이렇게 모양이 풀어지지 말라고 감쌀 수 있는 거면 되고요. 제가 말한 재료에서 몇 가지는 빠뜨려도 돼요. 그렇겠죠. 네. 예, 예. 대나무 잎은 먼저 물에 담궈 놓고 찹쌀도 물에 불려 놓습니다. 땅콩과 팥은 데치고 대추는 꿀이나 설탕에 재워 놓습니다. 그 다음에 대나무 잎 2장을 손바닥 이렇게 겹쳐서 네. 이파리의 양 끝을 접어요. 삼각형 모양으로. 그러면 이게 좀 입체적인 삼각형 모양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잡고 그 안에 찹쌀을 넣어줍니다. 가운데에 대추 한두 개도 넣어줘요. 그 다음에 뭐 땅콩하고 팥 또는 원하는 소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실로 감아서 쪄내면 맛있는 쫑즈가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많이 파는 그 삼각김밥하고 약간 비슷하죠? 네,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단호에는 그 수리치로 떡을 해먹는 풍습이 있는데, 산나물의 왕이죠. 예, 그렇죠. 네. 중국도 역시 이렇게 먹을 걸 해먹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그런 이야기 하실 때 용성 경기 잠깐 언급하셨죠? 네. 그 용성 경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네.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용성 경기는 중국이 우리나라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정확하게 4년 뒤에 이 용선 축제를 정식 명칭은 더 드래곤 보트 페스티벌입니다. 이것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재로 등재를 시켰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 단오절 즈음에 중국의 강이나 호수에서는 용선 경기 연습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 용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로 롱저인데요. 배 앞머리 모양이 용머리를 닮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용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용성 경기에 나오는 모든 보트들이 앞머리에 그 용 모양을 하고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TV에서 저는 TV로만 봤거든요. 네네. 직접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연습하는 건 본 적이 그러셨구나. 있어요. 예, 예. 제가 유학한 무한 지역에 동호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동호 면적이 약 여의도의 3배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크네요. 네, 끝이 없는 호수예요. 예, 예. 그래서 종종 뭐 조정 경기라든가 용선 연습하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용성 경기에는 굉장히 그 역할 분담이 뚜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선수들이 여러 명이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막 노를 열심히 젓고 또 뱃머리에서는 막 북을 막 두드리는 사람 네. 그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 네네. 예, 보통 용선에는 한 20명 정도가 탈 수 있는데요. 맞네요. 이 역할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눠져 있어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노를 잡는 역할을 하고, 네. 그다음에 방향을 잡는 사람, 예. 흥을 도두기 위해서 북을 두드리는 사람, 이렇게 예. 나눠져 있습니다. 예. 지금은 드래곤 보트 축제보다는 이 롱조 시합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게 단순히 축제를 넘어서 현재는 유럽,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서 스포츠 경기로까지 발전이 되었습니다. 정식 연맹도 결성이 되었어요. 국제적인 그런 경기가 됐죠. 네네, 그렇습니다. 특히 뭐 중국 지난 2010년도에 광저우에서 아시안게임 열릴 네. 때 이 용성 경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죠.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중국과 한국의 단어는 날짜만 같지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용이나 뭐 행사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농경사회인 한국은 중국의 유래와 달리 농사와 관련 있는 양기가 가장 강한 날을 중시했는데 네. 그날이 바로 단오입니다. 네. 이날은 가을 추수에서 풍년을 하게 해달라고 농경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고요. 또 우리 단오의 시작은 옛날 우리나라의 부족국가인
동해 5월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단오즈음에서 모내기를 끝나고 그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여름을 맞이하는 작업을 하던데 네. 유래가 바로 거기에서 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단오에 행해지는 풍속들은 주로 액을 맞고 또 무병을 기원하는 취지의 풍습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단오를 수린날이라고도 하죠. 네, 예. 수리날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우리나라 말인데요. 수리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수레라는 뜻이 있고 또 네. 높다, 위, 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리날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날, 신을 모시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이제 중국 관련된 공부를 하는 사람이어서 중국 단어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많이 그동안 귀동량을 알았는데 네. 한국의 단어 때는 어떤 풍속이나 행사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창포물에 머리 감기, 네. 그 다음에 쑥과 익모초 뜯기가 있고요. 또 부적 만들어 붙이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도 있고 예. 또 단오 비녀 꽂기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유명한 것이 있죠? 네. 그네 타기하고 씨름하기. 맞습니다. 예. 그 성춘향하고 이몽룡이 그네 타다가 만났는데 바로 네. 이 단오제 때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절개상 그 즈음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과 한국에 대한 그런 단오절을 한번 살펴봤는데, 두 개가 많이 다르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네. 사실 한국과 중국의 단오절은 다릅니다. 따라서 단오에 대한 원조 논쟁은 그만 접고 네네. 양국은 이 단오를 각자 지켜야 할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받아들여서 잘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이 시간 덕분에 제가 전통 명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네. 앞으로도 좀 더 이 비슷한 것들 많이 준비하셔서 여러분 재미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중국 잡학사전은 여기까지로 할까요? 네, 좋죠. 네. 여러분, 구독은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또 만나요.